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8의 최유은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다시 93선 위로 웃돌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급락세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 변동도 심합니다. 첫 번째 뉴스와 함께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이 시가총액이라는 단어,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죠. 오늘은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시가총액을 전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렇다면 과거 시가총액 2위 자리에는 늘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휴대폰 보급과 인터넷 투자가 활발했던 21세기 초반에는 SK텔레콤이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개방으로 전방 산업이 성장했던 2000년대 중후반에는 포스코가 2위를 차지했고요. 자동차, 화학, 정유, 이른바 차화정 시대가 열렸던 20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 진입과 함께 2016년 말부터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수익성이 중요한 업종으로 옮겨지면서 플랫폼, 바이오, 배터리 기업이 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네이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이 극에 달하면서 최근 시총이 15조 원이나 증발한 여파입니다. 플랫폼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탄탄한 이익 체력 개선 속에서 카카오와 플랫폼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했지만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비관의 태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주가 곡선이 아래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역대 새 시가총액 2위 기업은 기존 기업의 순이익을 넘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지의 여부가 2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뜨거운 배터리 업종도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전기버스 제조업체 이 프로테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전기버스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전기버스 업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현재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로테라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맺은 이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라는 어떤 기업일까요? 프로테라는 테슬라 출신 직원들이 2004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주력은 전기버스입니다. 이 프로테라는 북미 전기버스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는 지난 2016년부터 협업해왔습니다. 이 두 기업의 협력에 시장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 셀즈와 별개로 2025년까지 총 5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프로테라 등 현지 고객사 물량을 대응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이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매각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X,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파운드리 업계 2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확대를 하면 파운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위권에서 10위권이라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X 세미콘뿐만이 아니라 중국 디스플레이 그리고 TV 기업 중 상당수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DB그룹은 현재 DB하이텍 매각을 위해 주요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구본준 전 LG 고문이 이끄는 LX그룹이 DB하이텍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LX는 LG 계열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LX 세미콘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을 인수하면 LX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로까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도약대를 얻게 되는 건데요.
현대자동차그룹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DB 하이텍뿐만이 아니라 키파운드리를 최근에 접촉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DB 하이텍에게는 증설을 본격화할 기회가 된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 중에서 CJ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CJ 제일자당, CJ E&M 등이 있죠. 최근 CJ의 상장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세에 따라서 지주사인 CJ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나금융투자는 CJ 목표 주가를 12만 3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최근 CJ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최근 CJ 제일자당은 2분기 국내외 가공 매출과 바이오 부분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CJ E&M은 2분기 티빙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넘게 증가하면서 미디어 부분의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가 조정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CJ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을 밑돌고 있는데 자회사 가치를 모두 더한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시가총액이 54%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시장 지수는 좀 멈춰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대부분의 그런 소재 업체들로 했다면은 이제 향후에는 그거에 힘입어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확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미국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간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고공 행진은 의심할 좀 여지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그런 각국에 대한 그런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확대들도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 그런 전기차 부품, 전기차 소재 업체들에 대한 그런 그 환경적인 것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돌아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덜 올라간 종목에서 저희가 좀 피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명신산업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삼기라는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그 국내 그런 현기차 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을 고객사로 좀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개에 대한 그룹들이 고성장할수록 명신산업에 대한 그런 이익의 전망도 상당히 좀 밝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용 핫스태핑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핫스태핑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전기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약 한 그 950도 이상의 고열을 가열한 후에 금형에서 성형된 냉각을 동시에 발행을 해서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런 그런 자동차 자체 이런 기술을 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좀 높아질수록 매출들이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삼기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삼기는 LG그룹,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기차, 그다음에 그 스탈란티스 등 글로벌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납품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이제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전반적으로 좀 아이템을 좀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그 하우징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부품, LG그룹 내 매출의 비중들도 빠르게 좀 늘고 있어서 향후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전기차 부품으로 좀 확대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치캐를 가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업 모두 다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명신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금에서의 그런 그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였으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3기라는 종목도 7월달 한 달 동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심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전 충분하게 좀 살 수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손절 라인보다는 조절 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3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일 종가가 이제 4,865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4,8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했다가 약 고점 부근이 한 6,000원 정도로 좀 목표가를 잡고 저희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경제 일정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틀 전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빠르게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어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었는데 자세한 수급 상황을 강민정 캐스터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1조 원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조 8천억 원어치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그래도 미국 인프라 통과 법안의 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는 매수가 유입했습니다.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이 그랬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랬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줄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의 나흘째, 삼성 SDI의 6일째 매수, SKIT에는 7거래일째 매수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 4위 보시면 어제 통신업종이 업종별로 가장 강했는데요.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5G로 인해서 통신업의 전반적으로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SKT는 주주 환원 정책도 잘 세우면서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6% 급등한 모습이 보였는데 다만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LNF였고요. 어제 MSCI에 편입된 에코프로비엠이 2위였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가 유입한 모습이었는데요. 3위에 위치한 에코프로 HN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어제 급등했습니다. 27% 플러스권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앞타바이오와 시젠이 그 아래로 4, 5위에 위치했네요.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 종목의 폭탄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도 1조 원 넘게 팔았는데요. 어제는 매도 금액 더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1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세는 7만 7천 원 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주가는 10만 원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한 네이버와 격차가 8천억 원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두 종목에 어제 하루 2조 5천억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달 들어서도 매도 규모가 많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8월 순 매도 누적 규모가 두 종목 합쳐서 3조 9천억 원, 거의 4조 원 가까운 매물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3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름 올렸고요. 그 아래로 셀트리온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에코프로였는데 MSCI에 편입된 건 에코프로 BM인데 지주사의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어제 6%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확인이 됐고요. 원익 IPS가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위였습니다. 자, 4위 휴젤까지는 모두 100억 원대 매도 공세가 펼쳐졌고요. 마지막으로 네이처셀이 이름 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온 종목 카카오와 LG화학, 마지막에 위치한 카카오뱅크까지였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상장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유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소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상장 첫날 외국인 소진율이 2.2%였는데 어제 4.69%를 기록하면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지분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2위에 삼성전자도 매수한 기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산 건 YG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수급이 좋습니다. 8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YG 영업이익이 27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증권가에서 예상한 건 41억 원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104억 원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1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과 파마 리서치 같은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섹터에도 매수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파마 리서치 1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8거래일째 덜어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와 4위에는 삼강 M&T 그리고 테즈나가 이름 올렸고요. 계속해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KIT였는데 어제 MSCI에 편입된 종목 가운데 가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SKIT 이익 실현을 5거래일째 하고 있는데요. 반면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7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위 보시면 삼성물산 역시나 5일째 기관들의 줄매도가 이어지면서 같은 기간 주가도 5거래일째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포스코가 5위에 이름 올렸는데요. 이 포스코를 제외하고 4종목 모두 4일에서 7일까지 연속 매도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업종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할 것 없이 어제 반도체와 IT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먼저 어제 신규 상장한 플래티어 그리고 코스닥에 하루 먼저 입성한 원티드랩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래티어는 상장 첫날인 어제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이익을 챙겨간 모습이었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상장 둘째 날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이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에서 3위까지 랭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언셀 수급 동향 점검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유안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이 박우경 차장은 전기차 부품주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또 앞서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봤을 때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배터리 업종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있습니까? 원익 P&E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P&E 솔루션이 원익그룹에 인수 합병이 되면서 사명이 바뀐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어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동사 역시 배터리 셀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충해 나갔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국내 업체의 대표적인 수혜로 볼 수 있는 원익 PM이가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배통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해외로 꾸준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 향 매출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 북미라든지 유럽향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산업이 확장되는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담아두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 5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5%, 이번 주 월요일엔 6%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나온 기업인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상은 좀 너무 올라간 이 가격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그 전일 MSCI에 편입된 종목들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주가 상승은 최근의 주가 상승에 그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중에서 해외 수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약 20분간 연결한 모든 전문가들이 현재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현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갈 텐데요.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 어제 또 뜨거웠던 기업입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또 이제 하나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 기업 최근에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코너 속의 코너 시네마스톡이죠. 저 아니, 혼자 진행하는 코너. 언제부터 이렇게 저 혼자 진행하는 코너예요. 네, 네. 합의가 되지 않은 코너 네, 같은데. 그냥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저 혼자 만들었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전혀 상의 없이. 제가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주말도 앞두고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네. 6시 이전에도 3명이 못 모여요. 그 6시 이후에 가시면은 3명 모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라고요. 식당 맞아요. 가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없어서 나가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된다. 그 영화를 보셔야 뭐 하겠어요. 영화 극장도 못 가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아침 시간에 지금 이게 중요하게 기업 뭐 투자일지 봐야 되는데 영화 얘기한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니까. 자, 러브 앤 드럭스 제가 그때 네. 화이자 얘기하면서 맞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한 뒤에 네. 몇 프로 갔나요? 50% 갔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하나시스템 원래 그 전에 먼저 영화 얘기를 하고 하려고 갑자기 했는데 이제 자, 하나시스템 일단 응.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얘기를 해봐요.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뭔가 유상증자가 유상 돈을 내고 증자 주식을 늘린다. 무상증자는 무상 공짜로 주식을 늘린다.
주식을 늘리는 건데 돈을 내고 늘리느냐 회사에서 그냥 주느냐가 유상무상이죠. 유상무상무가 생각나는데. 근데 제가 어제부터 느낀 게 약간 일타 강사 느낌이 나요. 아, 지금 이게 의상도 그러시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소통이 더 중요하니까. 네, 소통합시다. 그래서 유상증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유상증자가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뭐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똑같은 말이군요. 일타 강사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쁠까요? 좋을까요? 네. 좋습니까? 나쁩니까? 케바케죠, 케바케. 자,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이 유상증자 했고요. 얼마 전에 코스맥스가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맥스나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러니까 뭐 100%는 없지만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나요? 망할 것 같나요? 100%는 없지만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이 회사의 이력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 시스템이나 코스맥스의 앞날이. 저는 이제 일단 열심히 하고 있나요, 회사가? 저는 일단 주가 네. 추이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단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한번 주가 추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추이는 그러니까 또 살아온 이제 이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수 회사의 또 있잖아요. 성장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코스맥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제가 쓰는 화장품을 그래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업이 정말 망해가고 있어서 돈이 한 푼도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더니 너네는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못 해주겠는데 건설사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프로젝트의 가치만 믿고 돈을 빌려줘요. 산업은행 같은 데서. 건설 프로젝트가 이제 잘 될 것,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건설 현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믿고 그냥 빌려주는 담보가 그거예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사업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가 잘 될 것 같을 경우에.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안 되고 돈도 못 빌려요. 그럼 이제 할 방법이 뭐가 있냐?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을 미쳐버리는 거죠.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엉망진창인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은 내 주식이 어떻게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 내가 100주 갖고 있었는데 100주가 더 들이부어지면은 200주가 돼서 물량이 더 늘어나서 물량 부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나 코스맥스처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하고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목적이 뭐죠? 신사업 투자라던가 공장 증설에 쓰겠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시 물량 부담은 있을지언정 내가 이 투자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요거에 씨앗을 뿌리는 거면 요거를 조금 참고 나면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어떤 회사에 어떤 타이밍에 나오느냐에 따라 케바케인 거죠. 좋고 나쁜 게. 근데 제가 보기에 화산 시스템의 유상증자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요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로 이어가야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영화로. 자, 드디어. 왜 이어가냐. 자, 일단 한강에서 네. 요즘에 한강도 잘 못 나가죠. 한강에서 그죠. 하도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이지 마라. 술 먹지 가보셨어요? 마라. 네. 방송이 5분마다 나와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때 실험을 했는데 뭐 했냐면은 이항홀딩스라는 중국 기업에서 2인승 드론을 갖다가 이거를 서울시에서 서울시랑 국토교통부가 행사를 하는데 이항 드론을 처음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화면에 한강에서 드론이 뭘 갖고 날랐냐면 80kg 쌀. 우리가 보통 사는 게 몇 킬로죠? 20kg짜리 한 포대 사잖아요. 근데 그 4개짜리를 매달고 드론이 날았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에 걸쳐서 7분 동안 1.8km를 비행해가지고 이게 뭐 하려는 거면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UAM.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타고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걸 하려고 드론에 80kg짜리 쌀포대를 이고 날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이항홀딩스라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리꾼들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댓글창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서울시랑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행사에 중국 기업 드론을 쓸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은 없나요? 왜 우리나라 기술력은 안 돼서 저걸 갖다 쓰고 있죠? 막 그랬죠. 그때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항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에는 공매도 투자 업체들이 있어.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업체에서 이항홀딩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이항홀딩스.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냈는데 제목이 네. 리서치 보고서 제목이 이항 주가 폭등은 추락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한 다음에 급락을 했죠. 이게 이 주요 내용은 딱 그거예요. 중국 상하이 쿤샹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쿤샹이랑 업체랑 대규모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울프팩 리서치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계약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기업이다. 쿤샹이라는 기업이. 허위 계약이다. 예. 가짜로 만든 기업이다. 계약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주가가 폭락하고 지금도 쳐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항홀딩스에 들어온 갖고 굳이 해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 기업은 없나요? 그런데 누가 있죠? 한화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한화 시스템이 유상증자해서 이번에 그 드론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드론을 개발하는 게 오버에어사라는 미국 회사랑 네. 합작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2024년까지 기체 개발 완료해가지고 2025년에는 서울에서 김포 노선,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여행하고 피곤하잖아요. 네.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짜증나잖아요. 리무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거기서 바로 드론 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고 이항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한 기업만 있겠느냐 하고 파헤친 영화가 바로 차이나 허슬이에요. 이번 주말에 보세요. 차이나 허슬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여기서 2명의 실제 투자자가 등장을 해요. 공매도 투자자. 영화 안에요? 영화 안에요. GEO 인베스팅의 설립자 댄 데이비드가 등장하고요. 네. 머디 워티스의 설립자 카슨 블록이 출연해요. 여기서 머디 워터스의 설립자 카슨 블록 얘기부터 하면 머디 워터스가 뭔가요? 머디 워터스. 워터인데 물인데 머디 진흙탕 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왜 지었냐면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을 쉽게 잡으려면 물고기 눈을 멀게 해야 되잖아요. 진흙을 막 일으켜갖고 머디 워터 더럽게 만든 다음에 물고기들이 정신 없을 때 물고기 잡아버리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공매도 투자업체 이름을 머디 워터스라고 지었어요. 이 카슨 블록이라는 분이. 이 분이 왜 이걸 설립했냐면 카슨 블록의 아버지가 중국 제지회사 오리엔트 페이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서 아들인 카슨 블록이 이 회사가 무슨 회사가 살펴봤어요. 선전은 막 정말 해외에 아주 고급 용지들을 수출하고 막 이래요. 근데 딱 정말 그 회사에 딱 갔더니 정말 시골길에 트럭도 들어갈 수 없고 겨우 막 그 말 한 마리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골목에 제지 공장이 있는 건데 제지 공장에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고급 용지를 수출하는 회사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서를 냈어요. 오리엔트 페이퍼의 충격적 진실 보고서를. 자, 공매도 투자 업체니까 공매도는 뭐죠? 주식이 없는데 빌려가지고 매도를 친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되사가지고 수익을 거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댄 데이비드가 나와요. 댄 데이비드는 GEO 인베스팅의 설립자. 이 댄 데이비드도 머디 워터스의 카슨 블록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야 이거 중국 기업 이상하다 이거. 얘가 파헤친 회사는 중국 비료회사 차이나 그린 에그리컬처. 이것도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 증시에 트럼프가 그래서 밀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얘네들 봐라. 우리는 말도 안 들으면서 미국 증시에 와가지고 단물은 다 빨아먹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퇴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좋은 기업을 퇴출시키려고 안 해도 나쁜 기업이 실제로 많았던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344일간 에그리컬처 그 차이나 그린 에그리컬처 회사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했어요. 이 사람이. 댄 데이비드 그린 씨가. 직접 이제 침투를 해서요. 네,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344일간 분석을 했는데 절대 이 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찍었는데 아니 사람이 뭐가 다니고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그린 에그리컬처의 충격적 지실 보고서를 또 내놨죠. 공매도 투자업체에서.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또 주가가. 그리고 여기 말고도 그 있잖아요. 제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루시안 커피인가? 맞습니다. 상장 폐지됐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 거는 뭐 또 경계심을 가지신 분들이 너네는 공매도 투자 업체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하려면 안 좋은 소식을 내놔야지. 그래야 주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래서 댄 데이비드가 여기서 명대사를 하죠. 이 이야기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도 공매도 투자업체의 대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가 막 다 선이고 내가 무슨 사회 운동가고 이래가지고 이걸 파헤치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공매도 투자업체고 나는 공매도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건 맞지만 나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의 이 영화를 보시고 교훈을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중국 회사들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도 있었어요. 중국 원양자원이니 무슨 저기 성룡 광전투자니 이런 것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중국 원양자원은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인데 갔더니 배가 없어. 재무제표에 배가 막 수십 척이 있었는데 갔더니 배가 없어요. 종이배만 있어요. 종이배. 종이접기 배만 있었고. 종이배가요? 그 정도 아닌데 성룡광전투자는 태양광 업체였는데 제대로 된 사업의 주체 그 틀이 하나도 잡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 상장 폐지되고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중국 기업들이 많이 상장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미 상장 붐이 불었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미국 증시를 놔두고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장을 했겠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1, 2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했겠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 미국 증시에 막 상장하는 기업들도 하나둘씩 다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밀어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이 없어서 밀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양홀딩스도 계속 지금 뭐 그건 내놓고 있어요. 반박자로 내놓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믿지 않고 있죠.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국 기업이 답이다. 그중에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중에 드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거.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네. 월봉에서 다 보시면 어디 딱 왔나요? 지금 딱 10개월 선에 딱 왔어요. 지금 딱 여기 너무 좋은 자리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발표했죠? 어제 발표했죠? 뭘 발표했나요? 원앱이라는 회사에 3,4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원앱이 어디서 나왔나요? 제 그러면은- 방송 챙겨 보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일타 강사님, 일타 강사 강사님,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뭐 많이 보긴 했지만 이 하나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드론을 현재 뭐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말하면 촬영용 드론이 아니라 네. 드론 택시죠. 어, 드론 택시.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조금 큰 드론이에요. 좀 자세하게 네. 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오버에어사에서 네.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허 기술요? 여기서 틸트 로터 어렵네요. 틸트 로터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요 기술을 활용해서 오버헤어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합작사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을 따와서 하나 시스템은 뭐하냐? 기체를 만들어. 기체, 동체. 그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오버웨어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인데 계획에서는 아까 전에 2025년에 이제 김포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드론 택시 타고 날아가는 이거를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앱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 원앱 어디서 나왔어요? 잘 제 방송 들어보신 분 들어본 기업이잖아요 이거. 인텔리안 테크 할 때 나온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알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가는 사업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저궤도에 지구의 그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이제 6G로 가는 거예요. 6G. 지금 5G 안 된다고 6G로 가면 위성이 촘촘히 박혀 있으니까 도서 산간 지방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먼저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점해 버렸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원앱이 그보다 조금 더 위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둘 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저궤도에다가 통신 위성을 깔아가지고 촘촘히 깔아가지고 어디서든 지구 전역에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6G 시대로 가는 걸 하는데 거기서 원앱이 나왔죠. 근데 한화 시스템이 여기다 3,450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화 시스템은 지금 뭐 어떻게 됐냐면 오버에어사랑 합작해서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죠. 원앱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사업과 같이 경쟁하는 원앱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저궤도 위성 통신망 6G로 가기 위한 필수 플랫폼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은 유상증자를 했던 목적이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주들은 굳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에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잠깐 물량 부담이 있는 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드는데 지금 못 참겠냐. 그럼 아무도 안 팔겠죠. 그러니까 그게 주가의 기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금? 밑에서 급등을 한 뒤에 조정하는 모습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리고 10개월 선에 닿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할 지금 순간에 지금 와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른 자료 화면에 나갔죠. 여기 밑에서 급등의 각도는 이 정도 각도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조정의 각도는 눈으로 각도기를 재보지 않았지만 완만하죠. 이게. 만약에 조정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팔아서 그죠. 조정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와요. 근데 조정이 되게 완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을 때는 그 달에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살펴보니까 이거 뭐야 원앱이랑 합작을 하고 오버웨어랑 합작을 하고 야 드론 택시도 곧 나올 것 같고 이제 그 적에도 위성통신망 6G 시대도 올 것 같고 이런데 하나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성과도 하나씩 나오고 있네. 그리고 이양홀딩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은 가운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나 내년에 한강에서 시범을 볼 때는 하나시스템에 드론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양홀딩스 걸 다시 쓰겠냐 이거죠. 지금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이것도 있어요. 올라갈 때 거래량은 크고 네. 지금 조정을 받는 5개월 동안의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안 나온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조정을 하는데 물량이 안 나와요. 이러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다시 늘면서 여기서 위로 가게 되면 탄력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뭐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원앱이랑 사업을 원래 밀월 관계를 갖고 있던 건 인텔리안테크거든요. 얘네가 적에도 위성통신망. 얘도 어디 와 있나요? 딱 10개월 선에 와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죠, 두 개 다. 그래서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면 유상증자가 나쁜 게 아니다. 유상증자가 나쁘게 작용할 때는 기업이 거의 지금 망해가는 상황이라 겨우 살려고 숨을 쉬려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이런 정말 현기증 나는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유상증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준다. 정상적으로. 은행에서도 돈을 끌어 쓰지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끌어 쓰는 건 이제 타인 자본 빌려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증자니까 자기 주식을 넣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자기 자본을 쓰던 타인 자본을 쓰던 어쨌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을 한다면 그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주가는 완만하게 조정을 하거나 안 빠지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고 사업의 어떤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 상승이 나오거나 그래서 갑자기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 2025년까지 서울 김포 노선의 시범을 운행 시작한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그것도 한 경계심을 갖긴 가져야죠. 기업의 발표는 항상 되게 진취적이고 그렇죠. 특히 사실. CEO분에 따라서 CEO분이 굉장히 강력히 얘기하시는 분 또 계셔요. CEO분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인터뷰에서 굉장히 너무 높은 실적을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CEO 성향상. 터무니없이. 네, 터무니없이. 근데 하나시스템은 일단 어디서 시작했냐면 방산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회사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방위산업체 회사는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회사 매출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방위산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맞춰서 나가야 돼요. 국가에서 방위비 예산을 줄여버리면 방위산업체는 무기를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떠들지는 못해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데다가 근데 약간 진취적인 게 들어갔죠. 아까 우주기업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산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주산업에 발을 걸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랙 아이 요걸로 연결되는 우주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CEO분이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만 잘 나오면 허들 넘기가 더 쉽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가 좀 더 쉬워요. 알겠습니다. CEO분이 너무 떠들면은 되게 좀 그렇거든요. 아니 오늘 약간 네. 주식의 정석이 강의하시는 느낌이에요. CEO의 이 경향을 파악해라. 그리고 파악해 되고 어쨌든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이 차이나 허슬 보라는 것도 뭐 재밌고 네. 이 스토리도 재밌고 좋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결국 중요하신 거는 그래서 언제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언제 볼 건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한번 레벨업이 된 다음에 위에서 한 5, 6개월 동안 횡보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저기서 빼면 안 돼요. 관심 종목에서 빼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10% 이상 날아가 버리면 나는 그때 잡아야 되니까 또 되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나는 그 전에 가격을 봤는데.
갑자기 19,000원 이렇게 가 있으면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번 상승한 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박스권에 있을 때 있죠. 이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도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증권사의 5인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증권사 5인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먼저 이성훈 과장은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보합 출발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서민성 팀장은 오늘 시장 상승으로 주목을 하고 있네요. 철강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주목을 하고 있고, 윤정식 부장 오늘 시장 보합 출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김태성 팀장은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LG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경 팀장은 이렌텍과 원익 P&E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성훈 과장님 오늘 시장 보합으로 현재 출발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형주들이 지금 이 중소형주 대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의 어떤 뉴욕 시장 마이크론의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플레나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리스크 요인들은 많이 없어지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어떤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좀 시장에서의 우려감만 좀 떨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초에 봤을 때도 좀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세를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종목별 장세가 펼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떤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또 저가 매수에 의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서민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이 코스피는 약간 밀리는 정도였지만 코스피 또한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조 원대 물량이 매물이 출하가 됐었죠.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업종 매도로는 역대 최대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탈한 자금들이 지금 시장사 속에서는 이 제약주가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하면서 당 초반에는 제약업종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수가 플러스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당 초반이 지나면서 제약주 매도가 나오고 오후 들어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4단계잖아요. 근데 이 4단계 조치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일 만기일도 지났고 미국 물가지표도 지나갔잖아요. 한율이라던가 이런 외국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서 다른 업종들과 또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들 또한 이 매도세가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오늘과 또 다음 주 월요일 뭐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8월 전후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뭐 백신 업종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선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그 제약 바이오주가 이 올해 뭐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주도주가 딱히 없습니다. 주도주가 딱히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이번 주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펀더멘털에 대한 호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저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분위기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도 좀 이끌고 있지 않을까. 만나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백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M&A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어떤 그냥 어떤 임상에 의한 뭐 급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잘 준비되고 있는 과정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천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우려했던 점, 그러니까 뭐 1공장, 어떤 2공장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3공장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이런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 4분기도 이 2분기 이상의 실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요새 말 많죠. 이제 모더나에 대한 생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도 뭐 계약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세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철강 업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현대제철에 대한 이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이 철강 업종 전반적인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철강 관련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피크아웃이 아니다. 이 하반기 실적 또한 좋다 해서 기대감이 잔뜩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정책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좀 눌린 부분들이 있죠. 네, 저는 오늘 다들 아시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들 아시는 메이커 종목 현대제철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의 어떤 행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 수출 환급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좀 나왔던 이벤트들이다 보니까 바로 좀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에서 철강 쪽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계속해서 피크아웃에 대해 이제 이러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나오는지가 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철강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을 유심히 또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원자재인 철강석의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가량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동사의 매출 증가 또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반기에 자동차, 선박업체 같은 곳에 납품하는 쿠팡 가격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또 결국에는 전방 산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결국에는 철강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철강주의 대표적인 이 현대제철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지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 그리고 서민성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성훈 과장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삼성의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 복제약 5종이 상반기 글로벌 매출이 30% 늘었다라는 뉴스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이 장 전까지 약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를 이수민 캐스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빈입니다. 이번 주 내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시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 반면에 지수들은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작 전에 지금 몇 가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장을 했던 플래티어가 오늘 다시 한번 상상을 이뤄내면서 상한가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지금 음악병실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박스도 넷플릭스 공급 계약 소식에 지금 이름을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전자가 1%대까지 또 내림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5,900원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간밤에 뉴욕에서도 마이크론이 거의 6%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속되는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오늘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0.8%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출발 예상됩니다. 10만 원 선이 깨지면서 출발을 하네요. 99,700원 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혼조세인데요. 네이버가 0.45% 강보합권에서 카카오는 1%대까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14만 6천 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0.1%대 강세 흐름 속에 97만 3천 원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1.47%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82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풀려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가석방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 SDI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속화가 붙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1%대 강세 흐름 속에 21만 1,500원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는 소폭 내려옵니다. 어제 강한 탄력을 받았었는데 1.15%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85,60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최대 출고가 1년 정도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권 움직임에서 28만 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0.68% 내림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3,3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포스코도 함께 0.89% 하락을 켜내면서 33만 5천 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움직임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LG전자도 함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삼성 관련주도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0.37% 강보합권에서 13만 5,500원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3%대 강세 흐름 속에 셀트리온 제약은 1.24% 상승폭 켜내면서 16만 3,500원 예상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그래도 강세 속에 출발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잠시 쉬어가면서 출발합니다. 보합권 움직임에서 31만 8,2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즈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는 하락불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5% 내림세 기록하면서 77,500원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다음 종목들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LNF는 0.39%대 강세 속에 시젠도 오늘은 0.27% 강세 흐름 예상되고요. 그 외에는 좀 하락폭이 보인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8월 13일 금요일장 모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7% 넘게 빠졌는데 CNBC 측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은 사실상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에서 75달러 선까지 낮췄는데 역시나 키워드는 디램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간밤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이 강보합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04% 3,209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4%의 강보합 1,054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크게 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까지는 이 IT 투톱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0.8%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네, 특징적인 점이요.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굿모닝 A 시작을 할 때 네이버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8천억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네이버가 2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3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으로 이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DB 하이텍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이 매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상 체결가가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DB 하이텍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이 카카오는 오늘 0.68%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위권까지 올라가지만 카카오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6% 넘게 하락을 하면서 14만 6,5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7%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LG화학도 잘 갑니다. 0.4% 강보합 그리고 우선주가 현재 7위권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3% 마이너스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일단 어제보다는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IT 투톱 종목들만 일단은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LNF가 이제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2%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2,1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4% 가깝게 빠집니다. 현재 7만 5,700원대. 어제부터 오늘까지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펄어비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6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환율 시장은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4원대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 상황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11위권부터 15위까지는 휴재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현재 개장한 지 4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어제자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같은 시간에 어제도 한 2천억 원 정도를 팔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4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500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외국인들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현재 수급 상황과 좀 연결을 해서 우리 시장 상황 좀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지금 수급은 뭐 정기적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3,000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3,300억의 매도가 많아 보이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도가 없다. 좀 관망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시장은 좀 견조하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삼성전자에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물론 우리나라는 먼저 맞은 것이죠. 매를 어저께 맞은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맞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해서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어제 부품주들, 뭐 후공정,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모두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부품주들 모두 약세 띄고 있습니다. 특히 후공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인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뭐 사이맥스, 엑시콘, 뭐 하락세가 3%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ISC, 뭐 AD 테크놀로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동해서 좀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시각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PPI 발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그 전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저는 높게 나온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 금융주들은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고르게 강보합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들, 뭐 삼성화재 2.5%, DB손해보험 뭐 1.2%, 현대해상 0.7% 상승하면서 조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뭐 소부장 관련해서의 그 배터리 부품 소재 이쪽이 좀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6% 하락할 생각이 없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완성업체들이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이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1.5%. 어제 LG화학이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를 했는데 오늘 그러한 것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I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인식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도 떨어지지만 SK이노베이션, LG화학 쪽으로 완성업체들 쪽으로 해서의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유통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거의 4% 가까운 상승세, 현대백화점 1.8%, 이마트가 2.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도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여행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료주들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항공주들도 일단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여행주들은 아직은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약간 저가 매수에 유입되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원격 의료주 그리고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난주에 좀 2차 전지와 함께 같이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CMO 업체들도 상당히 좀 시세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치료제 관련적으로 해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뭐 라파스란 종목까지도 상당히 좀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이제 백신, 뭐 CMO, 그다음에 치료제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들 사이에서도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이제 위치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후발주를 좀 잡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GC 녹십자라든지 뭐 이제 ST팜 같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좀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8개월 정도 좀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리가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후발주를 좀 찾는 노력도 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원격 관련된 원격 의료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어떤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좀 코로나19와는 좀 관련이 없는 또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철강 종목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경남칠 같은 경우 10%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눌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만회하려는 모습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도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눌려서 지금 뭐 거의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회복을 하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자동차 섹터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 쪽, 그다음 완성차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움직임 좋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MS 오토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렇다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어제 세일 3사 중에서 지금 삼성 SDI가 사실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한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은 좀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더 땡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세일 3사 중에서는 좀 오르지 않았던 뭐 종목이죠. 뭐 SK 이노베이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어떤 위치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좀 시켜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2차 전지 쪽에서 좀 안 간 종목을 찾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대부분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따라서 오히려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좀 다른 섹터, 이제는 좀 2차 전지의 어떤 다음을 잇는 섹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 1,166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 주 장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50원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간밤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93선까지 올라갔는데 강달러 기조에도 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1,166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장이 개장한 지 12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5,100억 원을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다는 점은 어제와도 이 시장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이외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사실상은 거의 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현재도 지금 2% 넘게 빠지면서 7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오늘 75,000원대 이탈하고 74,8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가석방하는 날이지도 않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저점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하락하는 게 수급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이 무차별적인 하락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들 5,400억, 5,1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순매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5,600억 정도 매도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400억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하락은 뭐 어저께 이제 아예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뭐 7만 원 초반까지도 어쩌면은 6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작년 12월 달 저점 정도 수준 정도까지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중반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하이닉스는 이미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는 8만 원, 9만 원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9만 원 이탈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때 가서 저점 매수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 앞에서는 뭐 장사가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체해서 누가 좀 채워줄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졌으면 지수는 엄밀히 따지면 3,100포인트나 뭐 3,000포인트 그죠. 초반까지 네, 가야 되는 네. 것인데 안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좀 유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성장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했고 뭐 크래프톤도 상장을 했지만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바이오라든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집중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저께 오늘 약간 그런 부분 덜하지만 어저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좀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너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 현금 비중이 있거나 다른 쪽에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구분지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철강주들, 뭐 포스코, 현대제철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1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강했었던 것이 오늘 뭐 헬스케어 관련된 거 아까 뭐 원격 의료진료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강했던 게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이거든요. 오늘 약간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시세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꺾일 거였으면 이미 꺾였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 뭐 디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을 좀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를 약간 독감처럼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약간 그거에 대한 밑바탕은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좀 저점 지나가고 있네요. 3,200선도 깨졌고 3,191선까지 3,120선 깨지면서 3,191선까지 현재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장중한 때는 3위권까지 빠졌다가 네이버가 2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4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5위권까지 빠지면서 이 바이오 업종들이 현재 대부분 좀 강한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종들 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75,0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서 삼성전자 지금 3%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저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무래도 수급 앞에서 뭐 이길 기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저점으로 좀 잡으면 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는데 저는 한 8만 원을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지금 74,900원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좀 글쎄요, 좀 마지노선을 75,000원에서 7만 원대 사이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급의 논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디램의 우려와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수급에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좀 모멘텀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라든지 좀 조사 기관이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 사실은 PC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코로나19로 좀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지 사실은 서버가 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서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큰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DDR5부터 시작을 해서 CPU도 지금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정에 있는 지금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 공정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캐파를 늘릴 정도로 좀 공장이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는 부분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내려가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버리기 아까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타는 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완전히 또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 거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매수를 못 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힘들겠지만 또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반도체 업황을 그러니까 반도체 주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 빠지면은 뭐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하락을 좀 저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DDR5로 이전되는 부분들 그런 관련해서 약간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되 그 점만큼의 공격적인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셀 사인이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다 지금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물량을.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중 최저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188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3,209선까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받쳐주나 했는데 벌써 이 전날 대비해서 2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8시부터 굿모닝 에잇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앞으로 좀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쪽이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급에 좀 공백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배터리 쪽이 그래서 좀 더 반대 수혜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좀 너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거의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 배터리 쪽보다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계속 모멘텀이 있거나 좀 실적이 나오는 하지만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뭐 신약 개발 쪽이라든지 지금 CMO 쪽으로 좀 분명히 눈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축 말고도 이제 그 미국의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재생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의 좀 섹터로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투자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재생 쪽에는 현재 좀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태양광 쪽은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풍력은 사실 좀 실적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그 신재생 쪽에서도 좀 풍력 쪽 관련된 이런 섹터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이제 랠리를 펼치기 전 단계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풍력과 관련된 쪽은 좀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께 오늘 시장의 관심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계세요? 네, 뭐 배터리 소재 부품주 쪽은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완성업체 쪽은 조금 저는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악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완성업체에 대해서의 어떤 내재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충당금, 리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당금이고, 또 SK하고 LG 모두 다 같은 얘기지만 분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2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이 핵심이고,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LG화학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이러한 시장인 상황에서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100만 원 정도 역시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LG화학 알게 모르게 최근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의 외국인들 수급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좀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대장주 역할, 삼성 SDI를 대체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코멘트 듣고 왔고요.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관심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신재생, 특히 풍력 쪽에서 제가 방금 말씀을 말씀하셨던 드렸으니까 부분이네요. 좀 네. 3강 MNT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제 좀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해상 풍력 시장에서 첫 수주를 좀 기록을 했다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홋카이도 지역에 좀 설치되는 112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좀 공급되는 핀 파일 56세트를 좀 전량 수주했다고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대만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고 있다. 일본 시장까지도 지금 해상 풍력 쪽으로 좀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 시장 규모만 지금 27조 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기서도 지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볼 수 있는 게,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였습니다만 미국 시장 진출이 약간은 좀 불편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쪽의 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도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해상 풍력 관련된 수주액만 올해 지금 한 1조 정도, 약 1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도 좀 탄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좀 전략을 보게 되면, 어제 종가로에서 지금 뭐 19,000원 정도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23,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리포트 주간 수익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는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애널리스트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43.4% 압도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공동 2위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신주훈 애널리스트, 유진투자증권의 정희훈 애널리스트가 TYM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21.68% 수익률 집계됐고요. 자, 4위에는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종근당을 포함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평균 수익률 16.7% 기록했습니다. 5위에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뷰역스에 대한 리포트를 썼고요. 10.99%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자, 6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는 대신증권의 김한용 애널리스트가 맥스트, SD 바이오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발간했습니다. 10.6% 수익률 집계되고요. 7위에는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롯데칠성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10.3% 수익률 집계되고요. 8위에는 유한타증권의 이재훈 애널리스트가 DB하이텍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10.16%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9위에는 신한금융투자 박형호 애널리스트가 아비코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9.97% 수익률 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10위에는 KB증권의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바이오비에이치니아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9.4% 수익률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수익률 1위부터 3위까지 한 종목들의 리포트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를 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실적은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MO, CDMO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계약 수트 1개가 노바백스와 추가 계약을 하고 있고 연간 총 100개 배치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정부 계약 4천만 도제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글로벌 노바백스 백신 승인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점은 완제 매출 인식의 리스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실적에 매우 중요한 코로나 자체 백신 또한 하반기부터 증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이미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2위를 한 종목입니다. TYM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북미항 소형 트랙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 북미항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9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날 국제종합기계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는데요. 이곳은 국내 4위 농기계 업체인 만큼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종합기계 북미법인은 올해 북미 농기계 딜러협회에서 선정한 선호 트랙터 부문 1위를 달성한 만큼 미국 안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항 수출은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3위를 달성한 종근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들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회사의 코로나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CRO 계약이 체결되면서 다국가 임상 환자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이 코로나 치료제 3상 진입과 다수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척으로 올해 경상 연구 개발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R&D 투자 대비 성과가 부재하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주가 추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주간 수익률 1위부터 3위까지 한 종목들의 리포트 확인하셨습니다. 네, 스타 리포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기계 기업인 TY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정의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Y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실적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가 유행으로 미국 가정에서 이제 생활 트렌드가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정원이나 가정의 경작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택트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직접 마당을 가꾸는 이제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이제 미국향 가정용 소형 트랙터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TYM의 미국향 매출도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좀 미국에서의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니까는 북미향 매출이 굉장하더라고요. 전략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잘 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TYM 미국 법인이 TYM USA라고 있는데 기존의 현지 딜러망을 잘 확보해놓고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트렌드에 좋게 작용을 했고 또 2016년에 TYM이 국내 농기계 4위 업체인 국제종합기계 지분 인수를 하면서 국제종합기계 밑에 있던 미국 법인 브랜슨의 현지 법인망 확보도 유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매우 좋았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동사의 성장률이 미국 시장 내에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좀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이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찾기 힘든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농기계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그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소형 트랙터 성장세가 이제 전체 농기계 시장 성장세를 상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이 연구원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신가요? 일반적으로 하반기, 특히 4분기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 감소로 TYM을 비롯한 농기계 제조업체의 실적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사의 하반기 실적 또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감소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한 8,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약 한 50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그렇고 내년까지 실적이 양호한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저희의 그 신제품 전략이라든지 전략의 변화가 좀 있나요? 사실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TYM ICT에서 자율주행, 텔레메틱스, 스마트팜, 정밀 농업 등을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 트랙터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거 기대감보다는 이런 스마트팜 쪽의 사업 부문이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이 잠재력이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농기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TYM이라는 기업이 현재 선두주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기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로벌 농기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 경쟁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주력하는 제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농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트랙터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대형 트랙터 제작에 포커스를 맞춰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소형 트랙터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특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에 한 달 정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저희 회사 추정치 기준 2021년 PER은 16배 정도로 글로벌 피어 업체 평균 19.8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입니다. 예, 최근에 국제종합기계를 그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기는 합병 시너지라든가 그 합병 효과는 어느 부분일까요? 네, 이제 국제종합기계는 국내 4위 농기계 업체로 농기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엔진 생산까지 가능해서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서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종합기계에서도 북미 법인이 있습니다. 브랜슨이라고. 그런데 이 브랜슨이 2021년 북미 농기계 딜러협회에서 선정한 선호 트랙터 1위 부문을 달성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TYM의 연결 기준 실적 성장에 더욱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리포트를 많이 발간하시더라고요. 이 산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우주항공 산업을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우주항공 산업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하나 시스템이 영국의 저궤도 이동 통신 기업인 원앱의 지분 투자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현재 글로벌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 스타링크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국내에서는 누리호 발사 등 많은 산업적인 뉴스들이 현재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1167원대까지 올라갔고 IT 업종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 특히나 D램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크론이 한 8% 정도 네. 주가가 마이너스가 났었고 최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비교를 해보면 고점 대비 한 15에서 17% 정도 다 빠졌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나온 외국계 리포트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 가면 가격도 빠지고 안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IT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어제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좀 양호할 거다. 반대더라고요. 반대 그러니까요. 의견을 네. 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D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최근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IT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를 위시한 그 밑에 그 중소형 주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 많습니다. 중국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연준의 의회록 같은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은 사실상 뭐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시장 지수 자체도 살짝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지수를 약간 누를 수 있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그 두 기업이 모두 다 빠지면은 뭐 시장이 빠지는 거니까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도 나왔는데 뭐냐면은 반도체 쇼티지가 2분기까지 이 차량 생산에 영향을 줬는데 그게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 관련된 그 공장 셧다운 이슈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자동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은 미국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따로 플레이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들보인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쭉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8일 이후로 처음으로 3,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도 0.8% 낙폭 키워가면서 3,18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1,03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환율이 10개월 만에 1,160원 선을 넘어섰고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올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분석 속에서 외국인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는 모습이고요. 현재 매도세 늘어나고 있습니다. 9,469억 원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기는 한데 현재 받아내기에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흐름 같습니다. 개인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IT 업종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2,5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 주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AI 의료 소프트웨어 등을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관련한 제품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재 4.2%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0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인피니트 헬스케어, 라이프 시멘틱스는 현재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특수를 기대하던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또 코로나 확산 수혜로 인한 수요가 한풀 꺾였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황 우려감에 간반 마이크론의 주가도 6%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강하게 빠집니다. 2.6% 하락하면서 75,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0만 원 테스트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0.7%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99,800원, 10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진에 이어 세계 3위 D램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도 간밤에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론 주가는 이날 6.37% 하락한 주당 70.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중 최저점까지 내린 가운데 마이크론 역시 그 파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D램 업황은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에서 75달러까지 하향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웨스턴 디지털 주가는 6.5%, 램 리서치가 4.11%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3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석 달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3조 7,7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1,5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3,7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유럽과 아시아 미주는 각각 3조 원과 4천억 원, 1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전달보다 31조가량 줄어든 811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보유 규모는 미국이 33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과 아시아, 중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유공자의 주택 물색부터 입주까지 지원하는 등 이 주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LH는 어제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 및 주택 물색, 이사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LH는 국민 영구임대 등 건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1조 4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은은 폐기한 손상화폐가 2억 2,310만 장으로 전년보다 3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상화폐를 낱장씩 위로 쌓을 시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169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화폐 손상 이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에 탄 경우와 세탁이나 세단기에 투입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수 부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자동정사기 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회수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엔 변동성이라는 것은 수익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 투자에 대한 이 수익에 대한 근거 잘 마련하셔서 오늘장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